당신이 이 내용을 읽고 있다면 최소한의 상황 파악은 마친 거라 가정하겠습니다. 당신은 그 파란 귀신을 어떠한 형태로든 보았고 지금 이곳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곳을 부르는 명칭은 이름 없는 도시이며 현실에 존재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최대한 빠르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는 생존 가능성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소위 말하는 게임 판타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게임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는 게임 속과 동일한 현실이며 당신이 느낄 모든 고통, 욕구, 감각 등은 모두 현실과 동일합니다. 허기를 채우기 위해 식사를 해야 하며 밤이 되면 수면을 취해야만 합니다. 죽어도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의 죽음은 현실에서의 죽음과 동일합니다. 목숨이 두 개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태 창을 보고 싶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특성입니다. 특성의 종류에 따라 후술될 지침 내용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이행하십시오. 머리 위에 보이는 레벨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은 1부터 20레벨 사이일 것이며 이때는 무기가 없이 어떠한 적도 처치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교전보다는 상황을 피하는 데 주력하십시오. 또한 파란 귀신과도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곳에 오기 전에 봤던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멀리서 놈이 보여올 경우 후술될 모든 상황을 무시하고 도망치십시오. 아래 지침서를 참고하여 거점을 찾아 저희에게 합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기본 행동 지침 1순위로 파란 지붕을 가진 흰색 창고를 찾으십시오. 안에서 생존에 필요한 무기와 물품들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모두 후술될 상황에 사용됩니다. 다음 도구는 필수적으로 챙기십시오. 권총, 탄창, 보호복. 특수 개체들을 제외한 일반 개체들은 기본적으로 소리와 행동으로서 인간을 구분합니다. 대부분의 놈들은 지성이 없으며 단순한 행동을 반복 중입니다. 놈들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눈에 띄지 않는 안전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녀석들 특유의 너털거리는 몸 상태와 느릿느릿한 걸음을 최대한 따라 하십시오. 소리를 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의 소리를 내게 될 경우 주변의 모든 개체들을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큰 소리를 내게 된 경우 최대한 빠르게 이동하여 그 장소를 벗어나십시오. 출입구는 결코 탈출구가 아닙니다. 도시의 밖으로 나가는 출구를 발견할 경우 절대로 그곳으로 향하지 마십시오. 출구로 빠져나간다고 해서 현실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곳을 벗어나게 될 경우 바깥을 배회하는 더 강하고 위협적인 것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이 구역이 바깥 구역보다는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명심해 두십시오. 지도나 길을 기억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곳의 지형은 일정 시간마다 크게 뒤섞이거나 변경됩니다. 거점에 몸을 숨기거나 계속 이동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합니다. 밤 12시가 되기 전까지 저희의 거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거점은 멀리서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초록색 깃발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있는 거점에 합류할 경우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거점을 찾게 되었을 때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 다른 거점을 찾아 이동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다면 차라리 그 거점을 기지 삼아 버티십시오. 저희가 계속 거점을 바꾸며 이동 중이므로 운이 좋다면 합류할 수 있습니다. 거점 밖에서 자정을 맞이하였을 경우 밤 12시가 되면 해가 뜰 때까지 모든 것들의 공격성과 전투 능력이 대폭 증가하며 특수 개체들이 다수 출몰합니다. 거점 밖에서의 대응 방법은 당신이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높은 확률로 죽거나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권총을 자신의 관자놀이에 조준하고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머리 위에 레벨이 보이듯이 다른 사람들의 머리 위에도 레벨이 존재합니다. 레벨이 없는 인간들을 주의하십시오. 그들은 한때 인간이었지만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격을 통하여 처치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그린존, 옐로존, 레드존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거점은 그린존 및 옐로존에만 존재합니다. 레드존의 경계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10m 높이의 철책이 쳐져 있으므로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호기심으로 철책 아래에 난 개구멍을 통해 진입할 시 되돌아오려고 뒤를 돈 시점에서 구멍은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린존 거점 수색 지침. 통상적으로 이곳에 강제로 끌려오신 분들 대부분이 그린존의 무작위 지점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위치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하늘이 맑고 구름이 적다면 그린존에 있는 게 맞습니다. 해당 구역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된 도심 지형입니다. 주민은 해당 구역을 배회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체입니다. 이들의 외형은 인간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어딘가 이질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공격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며 지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매우 많으며 어디서 튀어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전투를 치러야 하는 경우 반드시 다리나 머리를 조준하십시오. 주민들의 외형은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그 속은 껍데기 위에 살점이랑 피부를 붙여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일부 주민들에게서 시간이 지나 썩고 있는 피부와 살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행동은 표적을 발견하기 전까지 초점 없는 눈으로 몸을 이상하게 흔들며 느리게 걷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형이 정교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건물을 이용하십시오. 주민들에게 잠긴 문을 열거나 창문, 뒷문 열어 우회할 정도의 지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물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잠그고 10분 정도 소리를 줄인다면 추격하던 것을 까먹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때 문의 재질이 유리나 나무라면 그 건물에는 숨지 마십시오. 충분히 부서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철로 된 문을 부술 정도로 위협적인 개체가 있다면 건물로 숨지 마십시오. 주민들은 자신의 몸이 손상되는 것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머리와 몸을 문에 갖다 박았습니다. 보급소 및 거점을 제외한 곳에서 얻는 어떠한 것도 섭취하지 마십시오. 아마 당신에게 이곳에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곳을 구분할 능력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식량 및 물은 보급소와 거점을 통해서만 수급하십시오. 가급적이면 보행을 통해 이동하도록 하십시오. 자동차 및 오토바이는 멀쩡히 보여올지라도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분별할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행을 추천드립니다. 파란색 SUV 안으로 사람이 진입하자 문이 닫히며 SUV가 진입한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1분 정도 운행하던 때 갑자기 오토바이가 폭발하며 탑승자가 폭사하였습니다. 사족 보행을 하는 주민들을 조심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든 외형 및 특징이 주민과 동일하나 이동 속도만큼은 달리기로는 뿌리치기 힘듭니다. 최대한 놈들의 행동을 모방하여 놈들에게 발각되지 마십시오. 발각된 경우 도망치기보단 교전을 치르시길 바랍니다.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시속 60km 이상으로 이동한다면 떨쳐낼 수 있습니다. 이를 보아 100m를 대략 7에서 9초 정도 내에 이동 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의 간판은 읽을 수 있다면 그 안으로 가급적 진입하지 마십시오. 간판은 언뜻 보기에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읽어지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만약 간판을 읽을 수 있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게 된다면 상점으로 이동하게 되며 상점 주인과 조우하게 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진입하지 않도록 하되 특정한 상황에서 위협을 피하기 위해 진입해 주십시오. 상점 안으로 진입 시 그린존의 모든 개체가 추적을 일제히 포기하며 되돌아갔습니다. 파란 귀신의 경우 상점 안으로 진입할 시 따라 들어와 사람 한 명을 먹어치운 뒤 사라졌습니다. 상점에 들어선 시점부터 최소 1개의 물건을 구입해야만 합니다. 물건의 구매는 당신의 신체 부위로서 이루어집니다. 파는 물건들은 매번 변하며 물건의 값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상점에서 가장 값이 싸 보이는 물건을 구입하십시오. 사람의 손가락뼈를 조잡하게 엮어 만든 장신구를 구매하였을 때 손가락 5개를 값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가장 양이 적은 요리를 주문하였을 때 살점 300g을 값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붉은 빛이 새어져 나오는 건물로 진입하지 마십시오. 이곳으로 들어갈 경우 되돌아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해당 공간 안으로 진입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붉은 빛의 경계를 넘은 모든 이들은 머리에서 레벨이 사라지며 다른 인간을 해당 구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건물 밖으로 나오거나 하진 못했지만 추후에 다른 지역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붉은 빛의 내부를 확인하기 위한 두 차례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래 항목부터는 해가 저문 뒤의 지침입니다. 밤이 되면 특수 개체들이 활동하며 도시의 모든 가로등이 켜질 것입니다. 이동 중에 가로등 불빛의 색을 확인하면서 이동하십시오. 가로등의 불빛색이 푸른색이라면 반드시 뒤에서 목소리나 어떠한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푸른 빛의 구역을 벗어날 때까지 절대로 뒤돌아보거나 대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소리의 근원을 확인하기 위한 6차례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치직거리며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한다면 그곳을 우회하여 이동하십시오. 밝은 곳으로 다니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은 현실과 이곳 모두 똑같습니다. 또한 위 현상은 높은 확률로 그것이 존재한다고 알리는 신호입니다. 깜빡이는 가로등 아래로 진입하는 순간 밤에만 출몰하는 특수 개체와 조우하였습니다. 건물의 앞에서 지독할 정도로 심한 악취가 난다면 안으로 진입하지 마십시오. 그 건물은 안전해 보일 수 있어도 피난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악취가 나는 건물로 진입하는 순간 밤에만 출몰하는 특수 개체와 조우하였습니다. 옐로존 거점 수색 지침. 수많은 인파와 먹구름이 가득 낀 하늘이 보여오고 가끔씩 천둥 소리가 들린다면 옐로존에 있습니다. 그린존과 옐로존은 경계가 모호하므로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곳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한 발자국이라도 발을 들인 순간 뒤로 아무리 가도 옐로존 내부에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동을 통해 우연히 그린존으로 이동하기를 바라십시오. 해당 구역은 학교, 병원, 경찰서, 도서관, 시청 등 주요 시설들이 존재하는 도시 지형입니다. 비교적 편하게 이동하십시오. 모든 주민들은 그린존과는 달리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몰두하고 있으며 그만큼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못합니다. 그린존에 비해 그 수가 많더라도 당신을 감지할 확률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이동하다 1분 간격으로 몸을 흔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뛰지 마십시오. 이들 중 뛰는 개체는 없습니다. 인간의 걸음걸이를 엇비슷하게 모방하는 중이며 40에서 70초 간격으로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5에서 15초 간격으로 몸을 흔들던 그린존의 개체들과 확실한 차이를 지녔습니다. 교전을 주의하십시오. 의도치 않게 큰 소리를 낸다면 그들이 표적을 발견할 것입니다. 총을 사용하는 일은 가급적 뒤로 미루십시오. 체감상 옐로존 주민의 수는 그린존의 약 10배에 달합니다. 놈들이 몰려든다면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린존에서 추격해오던 주민의 수는 최대 10여 명 정도였던 것에 비해 옐로존에서는 최소 수십 단위의 추격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차를 조심하십시오. 운전 중인 개체들은 인간의 행동을 모방할 뿐입니다. 반드시 신호를 보고 건너지 말고 차를 보고 건너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뛰면 안 됩니다. 놈들에게 인지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주행 중인 자동차의 개수는 매우 적으므로 잘 살피기만 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신호를 무시하며 운전하였습니다. 신호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만 모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짐승을 모방하는 것들을 조심하십시오. 전봇대에서 강아지처럼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자동차나 지붕 등의 고양이 자세로 앉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높은 확률로 사족 보행을 할 것이며 앞서 말했듯이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추격을 피하기 위해 일반 건물에 진입하지 마십시오. 그린존과 달리 옐로존은 건물 내부에도 주민이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당신이 주민을 흉내내며 내부로 진입할 경우
별다른 반응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격당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필요에 의해 건물로 진입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내부에 주민이 있으므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6번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간판을 읽을 수 있는 상점은 마찬가지로 긴급한 상황에서 진입하여도 됩니다. 건물 안에는 평균적으로 주민이 2명에서 4명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파란 귀신을 제외한 옐로존의 모든 개체들 또한 상점으로 진입할 경우 추격을 포기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수한 목적을 지닌 건물들은 다음 목적에 따라 이용하십시오. 경찰서. 무기를 잃어버린 경우 진입하십시오. 내부에서는 경찰복을 입은 이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정 행동을 반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을 흉내내며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권총과 탄창을 훔치십시오. 경찰들의 지능은 주민과 같으며 당신이 눈앞에서 훔친 총을 허리춤에 차고 나가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대체로 이들은 주민에게 수갑을 채웠다 벗기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간단한 의약품을 챙겨야 하는 경우 진입하십시오. 내부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복을 입은 이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반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을 흉내내며 약국으로 향하십시오. 그 후 붕대와 알코올과 같은 응급도구들만 챙겨서 빠져나오십시오. 이곳에 존재하는 어떠한 약물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을 환자로 취급하며 의료실로 데려가려 할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빠져나오십시오. 이곳에서 섭취 가능한 모든 약물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내부를 조사해 본 결과 이들은 주민의 배를 갈랐다 꿰매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휴식을 취하고 싶을 경우 진입하십시오. 내부에서는 주민들이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책을 보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석진 곳에 빈자리를 찾아 앉은 뒤 엎드려 휴식을 취하십시오. 이들이 읽는 책은 문자 기호를 조잡하게 엮어놓은 형태에 불과하였습니다. 아주 낮은 확률로 책장 사이에 끼인 스킬북을 찾을 수 있었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시청 및 기타 특수시설. 진입하지 마십시오. 특히 시청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진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와 합류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며 그곳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3개체를 주의하십시오. 경찰은 모두 권총을 가지고 있으며 4인 1조로 도시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능은 주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적이 되는 순간 허리춤에서 총을 뽑아들어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과 4대1로 교전하여 이길 확률은 희박합니다. 정확한 활동 범위는 알 수 없으므로 시야에 보인다면 큰 소음을 내는 행동을 자제하십시오. 30m 정도 거리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자 경찰들이 달려왔습니다. 연구원들은 하얀 가운을 입고 금색 배지를 착용하고 돌아다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지성이 있으며 가까이 접근할 경우 당신이 주민이 아님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항상 거인과 경찰 병력을 함께 데리고 다니며 근처의 개체들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이들이 보여올 경우 최대한 자연스럽게 멀어지십시오. 낮 시간 동안 이들은 커다란 철제 상자를 도시에 설치하고 레드존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되는 순간 상자의 문이 열리며 특수 개체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인의 외형은 주민과 동일하나 신장 4m 정도의 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능은 주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매우 강한 외골격을 가지고 있기에 권총으로 처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건물 내부로 피할 경우 가볍게 문을 부수거나 작은 건물을 무너뜨릴 정도의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거인을 통해 철제 상자를 옮긴 후 해당 개체를 도시에 방치하고 사라집니다. 옐로존은 낮에만 활동하는 특수 개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항시 매우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기 때문에 소리로 접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기 전 가까운 주택이나 건물로 주민을 흉내내며 숨어드십시오. 그 후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위치로 이동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머리 위에 있는 이름과 레벨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임을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획득했던 어떤 무기로도 그것을 처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것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두 차례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해가 저물면 그린존에서 나타나던 현상에 추가로 두 개의 개체가 더 나타납니다. 뒤에서 또각또각 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온다면 숨을 수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커다란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들려오고 호흡이 힘들어진다면 그것이 당신을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속도를 내서 거리를 벌리십시오.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밤에만 출몰하는 특수 개체와 조우하였습니다. 머리 위에서 팔뚝만한 깃털이 떨어져 내린다면 서둘러 근처의 건물로 들어가십시오. 이후 창문을 통해 밖의 상황을 슬쩍 확인하십시오.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밖으로 나와도 됩니다. 커다란 검은색 깃털이 떨어진 후 밤에만 출몰하는 특수 개체와 조우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것들은 그린존과 옐로존 모두 동일합니다. 파란 귀신과 붉은색 빛 그리고 푸른빛 구간에서의 주의사항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와 합류하지 못한 시점에서 자정이 넘어갔을 시 거점에서 버티는 방법에 대해 적어두겠습니다. 파란 귀신의 경우 낮이건 밤이건 거점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지만 다른 개체들은 거점 내부로 들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정이 넘으면 밤에만 출몰하는 4종류의 특수 개체는 거점을 습격하러 올 수 있습니다. 거점 내부에서 밀폐된 창고나 옷장 등을 찾아 숨으십시오. 최대한 숨을 죽이고 해가 뜰 때까지 버티십시오.